이 책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는 그 어떤 아이디어 대부분 실패할 것이다. 받아들여라. 시장이 호응하려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 검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워야 된다. 안녕하세요.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창업 관련된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천대학교 스타트업 칼리지의 한 방에 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매번 읽는 창업 관련된 일종의 교과서이고 교재처럼 쓰고 있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Write It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알베르토 사보이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그 전에는 Sun Microsystems라는 회사에서도 있었고 구글에서 오랫동안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고 개척하고 서비스를 발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의 시작에 보면은 너무너무 멋진 아이디어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아서 막 투자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폐업을 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반성으로 시작을 하죠. 도대체 정말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은 망했을까? 그런 상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 이런 제품을 만들면 되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창업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합니다만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디어가 그 불패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트업 방법론, 스타트업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하는가에 있어서 마치 그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책을 저도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방법론 중에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책이 가장 간명하게 우리 아이디어가 왜 검증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알려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방법론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자기가 그냥 스타트업을 하면서 실패한 경험들을 그리고 방법론들을 정리하다가 이제 지인들에 나눠줬던 거죠. 그때 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PDF로 만들었어요. PDF도 엄청나게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판된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 성공하려면 과학적 방법론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하면 계속 이어가고 또 튜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이런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사실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될 놈과 안 될 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될 놈을 우리가 찾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대부분 안 될 놈이라는 거예요. 첫 장이 바로 시장 실패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그냥 끝난다. 90% 이상이 실패다. 10% 중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됐을 때에만 비로소 시장에서 성공한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에서 이런 비슷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옵니다. 심지어는 아이디어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뺏기는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똑똑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걸 생각랜드라고 합니다. 이 생각랜드에 생각들이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렇게 맨날 기다리는데 기다림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대답들, 그거의 어떤 해결책들이 대부분 그냥 앉아서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될 놈을 찾아야 되는데 될 놈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이 될 놈을 만드는 게 왜 어렵냐. 우리가 될 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만 가령 이제 문제가 뭔지를 찾으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를 사람들한테 설문을 합니다. 이거 문제이지 않냐? 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문제라고 하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해주면 사용할 거야? 이런 제품이 있으면 너 쓸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제품이 있으면 나도 쓸 거야.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걸 가져와요. 뭐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가져오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냥 있으면 좋죠.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혹은 어떤 에너지를 들여서까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는가?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의 가장 중요한 그 명제는 이거예요. 의견보다 데이터.
Data beats opin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항상 의견을 이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가 아니고 데이터를 가져와라는 거죠. 이건 꼭 숫자를 가져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검증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이 솔루션을 사람들이 정말로 쓸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데이터로 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되게 신선해야 돼요. 신선하다는 건 뭐냐면 예전의 데이터가 아니라 최근의 데이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한 8초 정도까지는 참아줬어요. 그러니까 8초 정도 돼도 막 그 사이트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오케이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0.5초도 되게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0.5초 정도는 적어도 그 안에 랜딩 페이지가 열려야 된다. 이게 신선한 데이터예요. 또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걸 조사해요라고 하면 막 일반적인 걸 조사합니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비대면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사람들이 교육 일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비대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말 비대면을 원할까라고 하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위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보니까 혹은 뭐 면밀한 어떤 방법론으로 한 그런 연구가 아닌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계적 유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10명을 가지고 하는 설문조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50명 이상 그 다음에 큰 거는 뭐 10,000명 이상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검증을 해서 오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하고 자료조사하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조건, 이게 신선한 것이냐 유관한 것이냐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그런 자료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인가 이 네 가지 조건.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를 모으는 거 좋은데 중요한 거는 너만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나의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든가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만든 데이터. 아까 네 가지 조건으로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만이 이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데 그럼 어떻게 실제로 검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재미있는 파트 그리고 가장 이 책의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XYZ 가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XYZ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가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책의 118페이지에서 나오는 건데요. 적어도 10%의 대기질 지수가 100 이상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20짜리 휴대용 오염 탐지기를 구매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다 쳐봐요. 여기서 X는 적어도 10%, Y는 대기질 지수가 100 이상인 도시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Z는 $120짜리 휴대용 오염 탐지기를 구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건 큰 XYZ예요. 작은 XYZ는 뭐냐면 대기질 지수가 100 이상인 도시가 이제 서울, 베이징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서울에 더 구체적으로는 뭐 종로구에 있는 사람들은 $110짜리 휴대용 오염 탐지기를 구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XYZ 가설은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려는 서비스나 그런 제품들이 진짜로 이게 사람들이 구매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가설인데 그러려면 그 가설이 굉장히 구체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퍼센티지를 정하고 타겟층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서비스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XYZ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XYZ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죠. 그 검증을 위해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프로토타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제품 같은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그죠? 자동차도 만들기 전에 대체 모형 만들고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라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잖아요. 프로토타입은 그 프로토타입도 가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프로토타입이 비싸요.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듭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은 이 저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가기 전에 뭔가 또 싸고 빠른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담은 어떤 서비스, 제품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책의 제일 재밌는 부분이 이런 프로토타입의 여러 유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드롭박스라고 하는 마치 클라우드 같은 거죠.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링크에 들어가서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그게 집이든 어디든 어떤 기기든 간에 그 집에서 작업하는 그런 것들 지금도 뭐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나올 때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 너 사용할래? 그걸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가짜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구현되는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 제가 돈을 지불해서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불했느냐, 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느냐,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기 전에 빨리 값싸게 될 놈인가? 라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미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아이디어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고 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건데 라고 하는 순간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서비스와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메일로 연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메일을 주세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개인정보를 주세요, 두 번째 단계. 심지어 돈을 지불해 주세요. 저희가 제품이 나오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큰 커미트먼트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서비스가 얼마나 강력한가, 정말 될 것인가를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메일 정도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 정보를 넣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단계죠. 나오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는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런 어떤 지수들이 더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실제로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투자 지표라고 합니다. 그 적극적 투자 지표가 높을수록 이 아이디어는 될 놈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들면 쓰겠지. 이거 필요하니까 만들면 쓰겠지. 오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만스 오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스 오류라는 말을 쓰는데요. 만들면 쓰겠지.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적극적 투자 지표를 여러분들이 따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람들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사지 않아요. 비용이라는 것은 꼭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다, 어떤 제품이 있다, 그거를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비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거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기획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검증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는 그 어떤 아이디어 대부분 실패할 것이다. 받아들여라. 시장이 호응하려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 검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워야 된다. 그 가설을 실제로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야 되고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프로토타입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거나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빨리 그 다음에 값싸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검증해서 아니면 버리고 그 다음에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튜닝을 해서 좀 더 성공률이 높은 방식으로 피버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책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창업 관련돼서 스타트업 관련해서 처음 소개해드린 이유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뭐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실제로 성공하는 아이디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론이 아니구나. 근데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집요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 칼리지는 뭐 이렇게 한 학기 지나가고 나서 IR 자료 같은 거 만들게 하지 않아요. 프로토타입으로 검증했는가? MVP 정도? 그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 작동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왔는가? 철저하게 검증했는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 방식이지만 대부분 요 공통된 단계들을 거쳤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게 꼭 창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의 지점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 책은 과학적 방법론이 답인데 그것은 바로 XYZ,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적극적 투자 지표 이런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막연했던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이 방법을
차근차근 거쳐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이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가를 알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그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의 바이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을 여러분들께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